죽음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요. 사회 문제 개선이 아주 더딥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자가 많게는 한 30만 명, 적게는 22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률, 사망 빈도 있죠. 네. 가장 높은 1위가 뭔지 아세요? 뭐 질병으로 인한 거. 암입니다. 네. 2위는요? 2위요? 예. 2위까지 알아야죠. 뇌졸중. 나는 골절로 인한 어떤 그럴 수도 있지. 합병증 이런 거. 심근경색. 그러니까 대개 보시면 2위는 뭐 뇌혈관 질환, 3위는 뭐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보시는데 실은 통계청 자료 보면 사인 불명이 2위예요. 알 수 없어. 사인이 밝혀진 걸로는 순위가 나오는데 진짜 빈도로 보면 사인을 모르겠음 해도 사망 등록이 되죠. 약 그게 전체 사망자 수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아, 많구나. 지난 10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입은 채여서 숨진 지 최소 1년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목사. 계약이 만료돼 집을 강제로 열기 전까지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록색 테이프로 문틈을 꽁꽁 막은 집 앞. 문을 여는 순간 덮쳐오는 지독한 냄새. 이름 중 한 글자를 따서 기리삼촌이라 불린 58살 남성의 죽음은 2주 넘게 지나서야 이 냄새 덕분에 주변에 겨우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검했던 분 중에서 혼자 생을 마감을 했어요. 네. 혼자 사시던 분인데 근데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주변인들하고 물론 형제들하고도 왕래가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전화를 한 번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교류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뭘까요?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몇 달 전 진행의 마지막 교류가 있었어요. 왜냐면 평상시 연락 못 하다가 전화 통화할 것 정말 같아. 계절에 따라서 보고 싶으니까 전화해서 전화 통화.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한 거 네, 아닐까요? 전화 통화할 것 같아요. 전화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은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 30만 원 좀 빌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도움을 요청했군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로 사인 불명인 분들 보면 1인 가구, 나이 많으신 분, 교육 수준이 낮은 분, 사회 경제적 토대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고독사가 3,6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노인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황혼 이혼도 많아졌고 앞으로 이제 점점 독거 노인이 많아질 겁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또 사망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르고 사망 등록하나요? 사망 등록을 하고 장례를 치르나요? 대부분 장례 치르고 하죠. 맞아요. 장례를 맞아요. 치르고. 맞습니다. 이게 가장 후진적 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가벼운 추돌 사고인데 아들이 운전하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탔고 부인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근데 사고 발생 이후에 병원으로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요. 그럼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사망한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승했던 운전자 뒤에 탔던 엄마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상하네. 예.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근데 문제는 사망한 사람도 다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통사고 이렇게 사망진단서 발부해줬죠. 그래서 화장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보험금을 타고 아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야. 부인은 이제 남아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보험금 사기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다 와서 20년 이상 중형을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정도 우리가 사인을 모른다고 한 거 있잖아요. 네. 이 안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은.